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FTX 사태가 벌어진 지 벌써 며칠이 지났죠. 그런데 주말에 FTX가 해킹을 당했다라는 이슈가 또 한 번 터졌습니다. 과연 FTX 해킹은 누가 저질렀을까? 그리고 왜 이걸 잡았다라고 표현하는지, 그리고 왜 해킹을 했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후오비 같은 경우도 FTX에 약 1810만 달러의 코인이 잠겨버렸습니다. FTX에서 출금이 불가능하니까 잠긴 게 맞죠. 하지만 너무 걱정할 정도는 아니에요. 이 내용에 나오는 금액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이죠. 다만 얘네들은 이걸 신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신고를 이렇게 한 겁니다. 서류로. 이 서류는 후오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후오비 거래소의 회사죠. 이 회사가 홍콩 증권 거래소에 제출한 서류입니다. FTX에 대해서 저스틴은 트론 구제 쇼를 진행하면서 이 금액을 어떻게든 맨징하는 것도 고려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완전히 틀어져 버린 상황이죠. 그래서 홍콩 증권 거래소에 이 내용을 어쩔 수 없이 공시를 한 것 같아요. 어떻게든 맨징을 해서 덮었으면 이걸 공시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당장 해결이 안 되니까 공시를 하게 된 거겠죠. 금액 자체는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13.2 밀리언은 고객의 돈이고 5 밀리언은 후오비의 자금이다. 그런데 어쨌든 후오비는 이 금액을 해결하기 위해서 32 밀리언 상당의 비트코인을 발행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니죠. 자기 자산을 담보로 또 이걸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사용되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건 당연히 아닙니다. 지금 이게 역시나 문제가 되고 있죠. 아무튼 이 부분이 오픈되고 나서 거래소에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후오비 주가가 21%나 하락하는 등의 난리가 난 거죠. 일단 거래소 서비스 진행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묻고 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후오비는 패스가 됐고, 이번에 사실 FTX 사태로 인해서 제일 골치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NFT입니다. NFT 기반의 디파이가 준비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알라메다가 이번 텀을 잘 넘겼더라면, 그러니까 뱅크런을 맞지 않았더라면 애니모카 브랜드 얘네들이랑 월드컵 NFT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NFT 붐을 일으킬 생각들이었었습니다. 이건 드러난 사실이기 때문에 이건 추측이 아니에요. 현실 세계에서 유동성이 없으면 우리가 NFT를 담보로 유동성을 만들어내면 되지, 이런 마인드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얘네들이 잘한 거, 그냥 하려고 했던 거긴 한데 이게 지금 올스탑이 되어버린 거죠. 어떤 식으로 준비를 했었냐면, 알라메다는 애니모카 브랜드에게 FTX 거래소 토큰이죠. 이 FTT를 제공을 하고, 이 FTT를 이용해서 애니모카 브랜드는 NFT를 발행하고 홍보도 하고 바이백도 하고 펌핑도 진행할 생각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많은 총알이 불발탄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총알도 주고 수류탄도 주고 대포도 주고 미사일도 주고 다 줬는데 이게 그냥 녹슬어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 어쨌든 또 새로운 메타가 돌아갈 수 있는 요소였기 때문에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거죠. 월드컵 NFT도 흥행을 해야 하는데 알고랜드의 본진 FTX와 알라메다가 박살난 상황에서 안 그래도 매력도 제로인 월드컵 NFT는 더욱더 애매해져 버린 상황이 온 거죠. 참고로 비자 같은 경우도 FTX에게 허용해줬던 코인 신용 구매 창구를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로 코인을 구매하는 거죠. 이건 거래소도 닫혔으니까 사실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FTX 해킹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 해당 이슈는 아직 진행 중인 이슈이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추가적으로 될 겁니다. 더 필요하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만 말씀을 드려보면, FTX 코인 지갑을 외부로 빼돌린 건 내부 그룹으로 보이지만 최소 2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첫 번째, 회생 절차에 필요한 필수 시드를 화이트 해커가 빼돌렸다. 그러니까 화이트 해커 그룹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진짜 빼서 튀기 위한 그룹, 도망을 가기 위한 정말 도둑놈 그룹,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는 뜻입니다. 정말로 튀기 위한 두 번째 그룹군으로 보이는 몇 가지 정황들이 있는데 그 근거는 4개가 나왔어요. 첫 번째, 코인 시스템, 백도어 존재 여부도 아는 간부급이지만 프로그래머는 아닌 상황인 거죠. 그 이유가 지갑 이동을 해커 스크립트로 보기 힘들 정도로 아주 느린 진행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느릴 때 달팽이를 많이 쓰죠. 그러니까 달팽이 같은 속도로 이런 일을 처리했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FTX US로 코인을 다시 옮기는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FTX US로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FTX US가 현재 신원 인증을 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긴 한데, 이런 부분을 피해갈 수 있는,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돈을 다 모아놓고 정작 외부로 코인을 보낼 때 트랜잭션 피, 그러니까 전송 수수료도 없어서 이 전송에 실패한 정황이 드러납니다. 아, 맞다. 코인 보내는데 수수료 따로 준비해야 되지. 거의 이 정도의 어리버리를 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트론을 보내서 코인을 전송하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속도가 너무 느리다 보니까 관련 주소들을 테더사가 이렇게 다 잠가버렸어요. 비활성화 처리돼서 막힌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말 빠르게 일이 진행됐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결정적인 하나가 있는데, 크라켄에 신원 인증한 계정으로 돈을 보내버렸어요. 그러면 결국 이놈이 누군지가 그냥 드러나 버리는 거죠. 또는 이 신원 인증을 한 계정의 주인을 찾아서 어떻게든 잡아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네 번째는, 진짜 해커라면 1번에서 3번에 이런 어이없는 실수들을 절대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말도 안 되게 벌어지다 보니까 FTX 내에서도 이런 다양한 어이없는 상황들을 수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래소를 털 일은 없겠지만, 아무리 거래소를 급하게 털거나 또는 털어야겠다 생각을 갑작스럽게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실수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은 바이낸스의 몫이 되어버렸죠. 바이낸스가 기금을 조성해서 유동성 위기를 막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중요한 키는 샘 뱅크먼 프리드에게 넘어왔습니다. 잃을 게 없는 사람은 무서울 게 없죠. 우리 유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코인 시장의 준비금 증명의 허상을 알아버렸지만, 샘 뱅크먼 프리드가 SEC 의장 겐슬러한테 의장님, 제가 바이낸스의 준비금 공유 해구산을 아주 잘 알고 있는데요, 이 제도, 이 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주 잘 알고 있는데요 라고 하면서 이 제도, 이 시스템 또한 굉장히 큰 문제다 라고 이슈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FTX 쪽에서 게리 겐슬러와 직통으로 라인이 있다라는 걸 공개를 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로서도 굉장히 큰 무기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을 정리해보면, 지금 SBF, 샘 뱅크먼 프리드의 액션을 보면 꽤나 거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코너에 몰리면 생쥐도 문다라는 말을 하죠. 크립토 씬에서도 역시 뒤가 없는 사람만큼 무서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트위터에도 What? 이런 한 단어를 올리는 굉장히 예민한, 민감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창펑자오와 SBF의 마지막까지 자존심 싸움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크립토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잘 조율이 돼서 매듭이 지어지면 좋겠네요. 이렇게 FTX의 해킹 사태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FTX 사태가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계속 예의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께 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놓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